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게이밍 기어 쪽은 상당히 핫하죠. 네, 키보드도 그렇고 뭐 마우스, 모니터, 헤드셋 등등 이 게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일 겁니다. 그 중에서 FPS 게임처럼 사운드 의존도가 높은 게임일수록 이 헤드셋 같은 기기의 성능으로 인해서 이 게임 체감도의 차이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오디오 기기의 명가, 바로 제나이저의 무선 게이밍 헤드셋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작년에 제가 제나이저 GSP600과 게이밍용 앰프인 GSX1000을 리뷰한 후 이 무선 버전을 리뷰해달라는 이야기가 많았었는데요. 드디어 이 제나이저 최고급 무선 게이밍 헤드셋 GSP670을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패키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은색이라기보다는 약간 건메탈 색상에 가까운 이 헤드셋이 패키징 안에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는 박스가 있는데 우선 박스를 열어보니까 내용물 중에 동글이 보입니다. 그리고 케이블이 있습니다. 이 케이블은 USB 5핀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글 정말 작습니다. 잃어버리기 딱 좋을 만큼 작은데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증서랑 설명서가 있습니다. 자, 설명서는 뭐 그림으로 잘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한 번은 읽어보고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헤드셋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좌우로 이 길이 조절이 이런 식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엔 이 텐션 조절형 헤드 슬라이더가 있고요. 이 밴드로 이 양쪽에서 눌려지는 이 압력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단에는 쿠션이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 이게 불편하면 헤드셋을 착용할 때 이 정수리가 굉장히 아프죠. 아주 두텁진 않지만 그래도 쿠션감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측으로는 이렇게 이축 힌지가 적용되어 있어서 측면으로도 움직임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 쿠션은요 꽤 두툼합니다. 이 피부에 닿는 부분은 스웨이드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이크는 수납형이 아닌 이 올리고 내리는 방식의 이 부맘 형식의 마이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조작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좌측 하단에는요 이 충전 및 이 유선 연결을 위한 USB 5핀 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이 페어링 버튼이 있고요. 또 우측 하단으로는 이 채팅 음량을 조절하는 음량 조절 버튼이 있고 또 별도 설정된 기능을 호출하는 스마트 버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볼륨 및 헤드셋의 전원을 제어하는 휠이 이런 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뭐 무선 치고는 뭐 조작부가 심플한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게이밍 헤드셋은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이 착용감일 겁니다. 특히 해외 브랜드의 경우는 사이즈가 작은 경우가 많아서 저처럼 뭐 59호에서 60호 사이즈의 모자를 쓰는 이 머리가 큰 사람들은 불편한 경우가 꽤 있죠. 자, 길이를 조절해서 이렇게 착용을 해보면요. 제 기준에서도 착용감은 꽤 괜찮습니다. 뭐 정수리 쪽은 쿠션이 적용되어 있어서 뭐 크게 눌리는 부분은 없고요. 또 좌우에서 이 조여지는 텐션은 뭐 좀 심하다 싶으면 위쪽에 이 헤드밴드 슬라이드를 사용해서 텐션을 조절해주면 뭐 착용감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신경 쓰이는 부분이라면 아무래도 무게겠죠. 대부분의 무선 게이밍 헤드셋이 한 300g 후반대인 것을 생각해 본다면 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무게가 딱히 가벼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엄청 무거운 것도 아닌 뭐 평균적인 무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헤드셋은 사실 여름에 사용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 땀이 차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재질이 사실 뭐 땀에 강한 재질은 아니죠. 그래도 피부에 직접 닿는 부분이 스웨이드로 마감되어 있는 건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뭐 인조 가죽이든 뭐 뭐든 간에 이게 만약 요거까지도 가죽으로 되어 있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 쩍쩍 달라붙는 그 느낌 아시죠? 네. 그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스웨이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이 동글을 사용한 2.4GHz 무선 방식의 연결과 블루투스 연결 방식을 함께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아마 당연히 떠올릴 수 있는 부분이 뭐 상황에 따라서 2.4GHz 연결이라든지 아니면 블루투스 연결로 사용할 수 있겠구나 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뭐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사용하셔도 되고 뭐 동글을 사용한 무선 방식으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사용을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자면요. 이 제품에 있는 블루투스 기능은 왠지 전화 통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았습니다. 자, 이 녀석은 멀티 페어링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2.4GHz 무선 연결이 된 상태에서 추가로 블루투스 연결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녀석은요, PC든 콘솔이든 게임을 하다가 만약 전화가 걸려오면 이 게임 사운드가 자연스럽게 음소거가 되면서 전화가 온 걸 알려줍니다. 그리고 헤드셋에 있는 이 스마트 버튼을 눌러서 전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어떠세요? 통화 음질은? 그래서 전화를 받는 동안에는 이 PC 보이스 채팅은 음소거가 되고요. 마이크는 자동적으로 스마트폰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통화가 끝나면 다시 게임 사운드와 게임 보이스 채팅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게임 좋아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편한 기능입니다. 저도 이거를 사용해 보기 전에는 뭐 잘 몰랐어요. 그런데 써보니까 진짜 편하더라고요. 자, 사운드는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화, 음악, 그리고 뭐 게임 등 뭐 사전에 설정된 이 프리셋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별도의 프리셋 값을 지정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스테레오나 가상 7.1 채널도 선택이 가능하고요. 또 이퀄라이저 조절이 가능하다 보니까 개인의 성향에 맞춰서 이 사운드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의 경우는 이 마치 콘덴서 마이크에 컴프를 먹인 것처럼 이 사전에 세팅된 두 개의 값을 사용해서 음색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은 제나이저 GSP670 마이크 옵션에서 모든 옵션 값을 끈 상태에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이크 옵션 값에서 모든 값을 끈 상태에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이크 옵션 중에서 음성 강화 부분 웜 옵션을 선택하고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이크 옵션 중 웜 부분을 선택을 하고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 옵션 중 클리어 부분을 선택을 하고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 부분 중 클리어 부분을 선택을 하고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로 마이크 노이즈 캔슬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 노이즈 캔슬링은 아주 강하게 잡아주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마이크 옵션 모두 끈 상태에서 노이즈 제거도 끈 상태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노이즈 제거를 끈 상태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노이즈 제거 중간으로 하고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녹음된 목소리는 노이즈 제거 중간 옵션으로 녹음된 목소리입니다. 지금은 노이즈 제거 최대로 녹음된 목소리입니다. 지금은 노이즈 제거 최대 설정으로 녹음된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사용하면서 가장 좋았던 편의성 중 하나는 이 게임 보이스 부분의 볼륨을 따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었습니다. 게임 사운드 등 PC의 메인 음량은 이렇게 메인 볼륨 스위치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도 이 디스코드라든지 이런 게임 내의 이 보이스 채팅 사운드는 별도의 이 볼륨 조절 다이얼을 통해서 따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게임하면서 게임 사운드에 집중을 해야 할 때라든지 혹은 보이스 채팅에서 들리는 이 목소리가 너무 커서 뭐 바탕화면 나가가지고 따로 조절을 해야 했던 그런 수고스러움을 덜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편리한 기능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운드 기기 쪽은 워낙 개인의 어떤 그런 성향에 따른 호불호가 강하게 작용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일반적으로 이게 좋다 나쁘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용을 해보면서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은 상당히 사운드가 탄탄하게 잡혀 있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뭐 근본이 어디 가진 않겠죠. 그래도 제나이저인데.
이 사용 시간의 경우 블루투스는 20시간, 그 다음에 2.4GHz 연결은 16시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만 실제 사용을 하면서 배터리 사용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사용에 큰 문제가 없었고 또 USB 고속 충전을 통해서 7분만 충전하더라도 2시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게임을 하지 않을 때는 USB 연결을 해서 충전을 하면 되고요. 만약 배터리가 없더라도 USB 연결을 통해서 유선으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딱히 이 제품의 배터리 부분에서 문제를 느낄 수는 없었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는 제나이저스러운 고급진 탄탄함을 깔고 있습니다. 제품의 마감도 상당히 훌륭한 편이고요. 또 특유의 기능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사용감, 체감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뭐 누가 봐도 게임할 때는 게임에만 집중해 라는 식의 편의성 역시도 상당히 훌륭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7.1 채널 부분에서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뭐 칼같이 딱 잘라지는 이 공간감이 부족한 건 아무래도 좀 아쉬운 부분이고, 또 가장 큰 단점이란다면 제품의 가격일 겁니다. 이 정가 기준으로 40만 원이 넘는 제품이고, 물론 지금은 오픈마켓 기준으로 38만 원대에도 판매되는 제품을 찾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저렴한 제품은 아니죠. 하지만 만약 여건만 된다면 무선 게이밍 헤드셋에서 꽤 괜찮은 녀석을 만약에 찾는다면 뭐 추천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이 게이밍 헤드셋에 관심 있어 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일단 저는 가지고 있고 또 사용하고 있는 게이밍 헤드셋들이 그래도 고급형들이 많은지라 뭐 그런 기준에서 놓고 본다면 뭐 이 녀석 가격만 부담되지 않는다면 저는 이거를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품이 가진 음색이 워낙 좀 또 이것은 또 이건 나름대로의 성향이 또 있고, 특히나 게임에서 요즘 7.1 채널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거기서 느껴지는 공간감의 성격도 이 녀석은 조금 요 녀석만의 색깔이 있어요. 결국은 뭐 헤드셋은 가능하면 늘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청음하고 구입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지간하면 꼭 헤드셋은 청음해 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헤드셋들이 좀 추가되고 나면 이제 새로운 헤드셋들 위주로 해서 한 번 더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